제가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30대 후반에 뱃속에 아기가 찾아온 거라 신랑도 저희 친정에서도 매우 선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정말 공주처럼 아들 둘 그리고 시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65년을 사신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제과점을 크게 하셨어요. 신랑 말로는 서울에만 5군데 제과점을 하셨고 두 아들 중 한 명은 자기 일을 물려받길 원했으나 신랑도 아주버님도 제과점 일엔 관심이 없어서 많은 권리금을 받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13살 차이가 나고 21살 어린 나이에 34살의 시아버지에게 시집 오셔서 시아버지가 마치 딸처럼 정말 잘해주셨다고 신랑은 늘 얘기했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한번 눈물을 흘리시면 시아버지, 아주버님, 신랑 셋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어머니 달래기 위해 안절부절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이런 시어머니라면 나를 시집살이 시키지는 않으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집살이도 당해본 사람이 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처음 시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는 제 나이를 알고 충격받으셨어요. 예전에 신랑이 여자친구 있다고 말했을 때 동갑인 여자친구라고 말을 했고 결혼 허락받으러 간 날 제 나이를 알게 되시고는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지셨어요. 요즘은 연상연하 부부도 많은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아니 왜 나이가 많은 여자를 만나?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이를 속인 건 엄마가 하도 나이 차이 나는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솔직하게 말 못한 거지. 우리 두 사람 정말 사랑하니까 잘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첫 만남의 분위기는 시어머니의 저 한마디 말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충격받으셔서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 하는 일은 뭐냐, 우리 아들 어디가 좋았니,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이런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나이 하나 들으시고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이런 반응에 화가 나긴 했지만 시어머니 본인이 13살이나 많은 시아버지랑 결혼하셨으니 본인 기준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무엇보다 형님이랑 제가 동갑인 걸 조금 꺼려하셨어요. 일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얼굴이라도 연하처럼 보여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교사셨다고? 그럼 노후 걱정은 없으시고 너도 공기업 다니니 둘이서 잘 살 거라 믿는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힘들 줄 알았는데 임신도 했다고 하니 배 나오기 전에 얼른 날 잡으렴 하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교사셨고 연금이 나와서 넉넉히 살고 계셨고요. 저 또한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신랑보다 연봉이 높았거든요. 그러니 요즘 선짜리는 조건만 따지면 저 역시 결코 나쁜 조건이 아니었어요. 저희 직장이 결혼 출산 후에도 직장에 다닐 수 있었기에 맞벌이 원하는 시댁에서는 조건으로만 따지면 연상이란 것 빼고는 내가 더 좋았던 상황이라는 걸 시어머니도 아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요즘 여자가 연상인 부부들도 많잖아요. 저희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 부부도 아니고 개월수로 따지면 고작 14개월 빨리 태어난 건데 제가 연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시어머니가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자가 당연히 어려야 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까라는 고민도 했었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결혼을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연상연하 부부도 잘 살 수 있다고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신랑은 차남이었으나 형님이 미혼이라 결혼식은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진행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말 잘 듣는 며느리라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어른이 하는 말 무시하고
다 자기 뜻대로 결혼이고 패백이고 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서 너무 고마워. 다 엄마가 알아보고 좋은 곳으로 정한 거니까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 하면서 세상 착한 시어머니처럼 말씀하셨어요. 사실 어머니랑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에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신랑과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공주 취급하는 걸 보니 괜히 시어머니 말을 안 따르면 혼자 왕따가 되는 상황이었고, 시어머니는 절대 아들 앞에서 화를 내시거나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으셨어요. 다만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거나 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다 하시면서 자기 탓을 하시고, 내가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고 말끝마다 이야기하시니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나는 귀한 공주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긋나긋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걸 당연시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이거 좀 해주겠니? 이십니다. 거기에 원하는 것을 빙빙 돌려서 착한 척 불쌍한 척 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사람, 저희 시어머니는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요리도 잘 못하시기에 반찬을 사서 드시다가 제가 요리를 잘하니 늘 저에게 음식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20살 돼서 갑자기 결혼하고 애 키운다고 요리 배울 시간이 없었어. 너희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리를 다 해줘서 내가 할 일이 없었는데 네가 음식을 잘해서 너무 좋구나 하시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세요. 늘 네가 한 요리가 제일 맛있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모든 제사 음식, 생신 음식 등 모든 음식을 제가 혼자서 다 차리길 원하셨어요. 본인은 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자기는 한 번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본 적이 없다고 다 시아버지가 해주셔서 자기는 아들들 육아만 신경 썼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세요. 대충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셨는지 다들 감이 오시죠? 결혼하고 집을 구할 때도 시댁 근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라면서 돈을 보태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가 좋아서 저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돈 중에서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사용하라면서 1억을 주시고는 아주버님 전세 계약금 하려고 똑같이 1억씩 미리 유산을 나눠주셨습니다. 나머지 돈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압구정 아파트에 사는 걸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 평생 좋은 동네에서 편하게 살다 오라고 이런 집을 남겨줘서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살 거란다 라는 말을 매번 하셨어요. 친구들도 다 같은 아파트 라인에 있어서 어머니는 시댁을 정말 좋아하셨고 평생 살 곳이라며 집 꾸미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아들에게 엄마가 오늘은 이랬어 하면서 늘 자신이랑 대화하길 원하셨고 저에게도 딸 같은 며느리가 되길 바라신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처럼 본인을 떠받들어 주길 원하셨어요. 내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꿈에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렴 하시면서 한 달에 2번 주말마다 부르셨고 신랑은 엄마가 우울증 올까봐 시어머니 한마디에 금, 토, 일 2박 3일을 시댁에서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가 애를 보고 싶어 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시댁에서 자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갈 때마다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시어머니가 호출하면 늘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들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시간을 보냈어요. 시아주버님은 저희에게도 저희 아기한테도 참 잘해주셨고요. 늘 출장 갔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시어머니 거랑 저희 부부 거랑 다 챙겨주셨고 아이 100일 때도 돌 때도 늘 선물을 하나를 안겨주셨어요.
그러던 시아주버님이 결혼을 앞두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다들 축하해줬어요. 7년 동안 연애는커녕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한 아주버님이기에 저에게 형님이 생길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늘 자기는 혼자 사는 게 제일 좋고 이 나이에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던 아주버님이라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드렸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학벌이 좋은 9살이나 어린 형님을 데리고 왔어요. 저랑 9살 차이가 나는 형님이 생겼죠. 저도 너무 나이 차이가 나서 처음에는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계속 웃으면서 형을 부러워했어요. 우리 형 능력자네. 9살이나 어린 형수님을 데리고 올 줄 몰랐어. 정말 모시고 살아야겠는데? 신랑은 웃으라고 한 말이지만 연상인 제가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신랑은 계속 어린 여자, 젊은 여자 하면서 부럽다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린 여자라서 당연히 좋아하셨고요. 본인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시아버지랑 행복하게 살았으니 자기 큰아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니까 아이도 금방 생길 거라며 좋아하셨어요. 그래, 남자랑 여자는 나이 차이가 좀 나야 잘 살 수 있어. 어리고 예쁘고 어디서 이런 아가씨를 데리고 왔대.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여자를 데리고 왔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외동딸의 귀하고 잘하고 공부만 했을 것 같은 형님은 시어머니랑 거리를 두고 싶어 했고 상견례 때 말고는 따로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랑 식사할 때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될 텐데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이렇게 결혼 전에 얼굴 한번 보고 남처럼 지내는 건 아니라고 본다. 엄마, 우리 와이프가 아직 어리고 이런 자리가 부담스럽대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각자 집에 각자 셀프 요도한대. 우리 시대랑 또 다르잖아. 나랑 거의 10년 차이가 나는데 재수씨처럼 이렇게 하는 젊은 며느리 없어요. 아주버님은 딱 잘라서 젊은 와이프인 자기 와이프는 요즘 세대라 시댁에 의무적으로 찾아오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애초에 바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혹시나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한 아주버님이 자기 때문에 결혼을 못할까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와이프에게 빠진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2번은 꼭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밥도 사드리고 모시고 드라이브도 가고 아주버님은 시어머님한테 잘했던 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예 발길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40대 중반인 아들에게 어린 신부가 생겨 좋아하셨지만 본인 아들이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와이프만 챙기자 우리 앞에서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어린 여자 만나더니 이 엄마는 생각도 안 하나 봐. 먼저 전화도 하고 찾아오고 했는데 이제는 전화도 잘 안 받고 너희라도 근처에 살아서 다행이야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요. 저도 아주버님이 이렇게 변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형님만 눈에 보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처럼 변하셨네요. 시어머니는 자주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이다 보니 시어머니랑 익숙해지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저를 매우 편안해 하셨지만 나이 어린 형님은 매우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너는 정말 편한데 큰 며느리는 너무 불편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괜히 말실수했다가 우리 큰아들이랑 싸울까봐 겁도 나고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형님에게는 전화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일주일에 2-3번은 꼭 전화하시는 분인데 말이죠. 처음에는 아들이랑 결혼을 안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셨고 결혼 후 몇 번 만나다 보니 형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외동딸이라서 늘 자신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아주버님이 자신보다 시어머니를 챙기면 화를 내고 삐지고 아주버님은 그런 와이프에게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르셔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원래 하던 대로 아주버님이 시어머님에게 생선 가시를 다 바르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여보, 나는 안 해줘? 내가 당신 와이프인데 당신은 시댁만 오면 늘 어머니가 우선이더라. 결혼하면 나를 제일 우선으로 챙겨준다며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유 없이 주말마다 모여 식사하는 거 불편하다고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말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결혼도 했는데 매주 이 사람 불러서 식사하시는 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두세 달에 한 번씩 식사하시는 걸로 해요. 저희도 저희 삶을 살아야죠. 그래 엄마, 우리도 우리 부부 시간 보내기도 모자라. 2달에 한 번씩 해요 식사. 사실 저도 한 달에 2번이나 주말마다 식사하는 거가 정말 싫었는데 신혼 초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습관처럼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직장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이 안 부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고요. 형님이 아주버님보다 연봉도 높았고 아주버님이 바로 자기 와이프 편을 드니까 말이죠.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저희는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승진이 계속 누락돼서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퇴사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아주버님은 더 나이 들기 전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님이랑 마찰이 생겼고 형님은 그 길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이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형님을 달래시더라고요. 아직 아기도 없고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신랑 하나 믿고 전 재산 다 투자해서 망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이 도와주실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이혼하겠어요. 퇴사하는 것도 신랑 마음대로 했으니 저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여보,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내가 돈은 어떻게든 구해볼게. 한 번만 봐줘. 나는 당신이랑 이혼 못해.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정하잖아. 사업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부부가 같이 헤쳐나가야지. 어머니, 저는 빚내서 하는 사업 싫어요. 잘못되면 부부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어머니도 어머니 재산 잃고 싶지 않듯 저도 제 재산 잃고 싶지 않아요. 여보, 우리가 사는 집도 다 당신 이름으로 했잖아. 이혼은 절대 안 돼. 한 번만 자기가 봐주라. 나는 분명 퇴사하면 이혼한다 했는데 당신이 마음대로 퇴사했잖아. 나는 내 말 안 듣는 당신이랑 살기 싫어.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못 살아요. 이 사람 다시 가져가세요. 아니,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이렇게 붙잡지 않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아주버님이 와이프한테 이혼 못한다고 매달리는 상황이었어요. 평소 형님에게 늘 잡혀 살고 있는 아주버님.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라 정말 형님을 애지중지하면서 화도 한번 못 내는 아주버님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는 자신의 집을 팔고 아주버님 사업에 보태주시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집을 말이죠. 일주일에 3번씩 시댁에 찾아와서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하겠다 큰 소리치는 형님과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아주버님을 보니 시어머니도 진짜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이혼을 말하는 형님이 어려서 그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시어머니 앞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이긴 하지만 9살이나 어린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의견을 면전에서 말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신랑도
형수님 성격이 보통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 정말 이혼하겠다고 우리 엄마 앞에서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저런가? 하면서 어리니깐 저런가 보다 하며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대답 한 번 하면 시어머니 앞에서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냈던 신랑인데, 계속 이렇게 형님이랑 나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나이가 어린 거랑 예의가 없는 거랑은 엄연히 다른데, 신랑은